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2월 9일 목요일입니다. 최근 이 건설노조 관련 뉴스 자주 접하게 되죠. 이 주요 내용은 이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먼저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힘을 받은 이 건설업 단체 협회들도 이 자체 이 신고센터를 개설을 하고요. 그리고 이 총궐기대회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또 노조 측에서도 강하게 이 반발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관련 뉴스 먼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합뉴스 1월 25일 나온 기사입니다. 건설주택협회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 그래서 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는 이달 20일부터 이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을 해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고요. 또 유시스 보니까 건설인 1,000명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총궐기대회 2월 6일자입니다. 그래서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가 경기 화성에 있는 한 호텔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는 뉴스가 최근에 게재가 됐습니다. 네, 일반 이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좀 후에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를 압수수색을 했다. 2월 2일인데요. 어제는 또 다른 것도 또 압수수색을 했다. 뭐 이런 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임금, 기금 명목으로 2억 원대를 갈취한 이 노조 간부를 구속을 했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만큼 실제로 경찰이 이제 민주노총 산하 건설 노조본부를 뭐 여러 곳을 이렇게 압수수색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뉴스를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노조 간부까지 구속되는 아주 초강수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월 8일 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경기도에 있는 한 건설 현장에 방문을 해서 좀 건설 노조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 있는 기업체들과 간담을 가졌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빨대만 꽂는 노조는 조폭, 각종 갑질을 뿌리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주 강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 부당 금품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인식을 공유했다는 것이고요. 노조의 각종 악습 관련 후속 정책도 예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반장, 팀장 등 노조 전임자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 그리고 현장에서 빨대만 꽂는 노조가 조폭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노조 관련 시행령을 싹 다 고치겠다. 법까지 고치겠다고 하면서 원희룡 장관 이렇게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는 건설 노조도 입장이 아주 강하죠.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5월달 총궐기 7월 총파업 2주간 진행을 한다. 이렇게 입장을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어제 8일이죠.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노동계약으로 규정을 짓고 오는 5월 총궐기를 하고 7월에는 2주간 대규모 총파업으로 반정부 투쟁을 전면화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는 화물연대 파업 이후 연초에는 민주노총과 이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다. 노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태도, 대응 방향에 대한 고민과 계획이 예년과 다르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히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네, 뉴스를 좀 훑어봤는데요.
어느 때보다도 참 추웠던 겨울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겨울이 가고 이 봄이 오는 문턱에 서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전국만은 봄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이 꽁꽁 얼어가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와 노조, 네, 강대강 대치 국면이 더 강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걸 예고하는 그런 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좀 전개될지는 앞으로 우리가 좀 관심 두고 보기로 하고요. 이 시간에는 이 건설노조의 이 불법 행위로 이 근절하게 신고센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동포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노조에 가입하신 분도 있고 가입하지 않으신 분도 있고 또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뭐 이런저런 사유로 어쩔 수 없이 가입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정부가 이 건설 노조의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또 이 압수수색 등 이 수사망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렇게 이런 상황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는 동포분들은 각별히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떤 것들이 불법 행위인지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경찰청은요, 지난해 2022년 12월 8일부터 오는 6월 26일까지 건설 현장 갈취, 폭력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건설협회 등 국내 건설 관련 협회들이 일제히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설 현장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그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건설협회 단체 사이트에 이렇게 배너로 홍보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보고자 하는 거는 대한건설협회에 공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공지되어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이버 신고센터로 운영이 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노조의 불합리한 관행, 이 관행은 뭐 과거에서도 잘못돼서 일어나고 있는 오래전부터 해오는 그런 거를 말하죠. 그리고 불법 행위 신고를 접수를 온라인상으로 한다 이런 거고요. 이렇게 접수된 신고는 국토교통부, 정부죠. 건설 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로 이렇게 이관이 돼서 그래서 국토부가 현장 조사를 할 때 활용이 되고 또 경찰 수사 자료로 제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현장 조사 또는 경찰서 이 수사를 진행할 때 최대한 보안 유지를 하면서 조사하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 신고 내용을 보면은 노조원을 든가 채용을 강고 우리 노조원을 채용하라 이런 걸 강요하는 행위, 그리고 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장비를 사용하라 이런 거를 강요하는 행위, 부당한 금품을 그러니까 돈을 요구하는 행위, 또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노조가 이 현장 관리자라든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협박하고 폭언하고 폭행을 하는 그런 행위, 그래서 근로자에 대해서 상해가 발생토록 하는 그런 행위를 이렇게 불법 행위로 보고 신고 접수를 받는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명 신고, 그러니까 신분을 드러내놓지 않고 하는 그런 신고죠. 그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면서 무책임한 또 악의적인 신고, 또 음해성, 허위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본인 인증 절차를 확인을 한다. 이렇게 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신고하기를 누르면은 요창에는 이 인증 수단을 선택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패스, 또 그거로 인증서,
또 공동 인증서로 하는 부분이 있어 보통 이제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을 이렇게 한 다음에 신고를 접수한다. 그렇지만은 여기보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의해 보호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좀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건설 현장에서 이 건설 노조가 이 조합원 채용을 강요를 하거나 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또 부당한 금품, 돈을 요구를 하거나 또 요구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 건설 현장의 공사를 방해하는 일, 뭐 이런 게 이제 불법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나 또 현장 관리자에게 협박하고 폭언하고 또 폭행하는 그런 행위, 이런 게 좀 불법 행위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건설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 노조의 이 관행, 오래전부터 해오던 그런 잘못된 관례, 뭐 이런 거를 지금 더 이상 이렇게 모르는 채 하고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건설 노조 불법 행위 신고 센터를 이렇게 운영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설 현장에서 좀 동포분들 많이 일도 하고 계시는데 이 건설 노조의 이 부당행위, 불법행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저에게 접수된 내용을 좀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였습니다. 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이 바닥 타일, 매집, 그러니까 바닥 타일을 깐 다음에 이제 줄눈 작업을 하는 그거를 매집이라고 하는데 거기 중국 동포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을 못 받게 되자 이 건설 노조에 가입을 하면 돈을 받아준다고 해서 이 노조에 가입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분들 보면은 대부분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 이 도급을 맡아서 일을 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해도 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조에 가입을 한 건데 엄격히 말하면은 노조는 노동자들의 근로자들의 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지만은 어쨌든 이 노조에서 나서서 돈을 받아주겠다 하니까 이 노조에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조건이 이랬습니다. 먼저 가입비 10만원을 내고 매달 5만원씩 이 노조비를 내야 했고요. 그리고 돈을 받기 위해서 이제는 시위를 해야 되는데 시위에 들어가는 비용이 1인당 한 30만원씩 이렇게 내야 한다. 그리고 받은 돈의 10%는 별도로 이 노조에 뭐 발전기금 명목으로 이렇게 이제는 낸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조에서 돈을 받아준다고 하니까 또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노조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노조에 가입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받아야 할 돈의 한 50에서 60% 정도씩은 이렇게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40명 정도가 일했다고 하는데요. 이 저한테 접수돼서 이렇게 토로하시는 분들은 한 10여 명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못 받은 돈 이렇게 보니까 한 1인당 600만원에서 한 800만원 정도를 아직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못 받고 있는 돈 중에서 한 또 4,500만원 정도는 공사 하자비로 그냥 공사를 했으니까 이 잘못된 부분 그런 이유로 이거는 떼겠다. 그리고서 뭐 나머지는 뭐 추후에 이렇게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노조하고 회사 측이 이렇게 뭐 협의를 시도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사비에서 이 하자비 이거를 핑계로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것 같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상당히 이제 강한 그러니까 근로자, 그러니까 도급마다 일하신 분들이죠. 동포분들이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건설 노조 측이 더 이상 이 소통을 하려 하지 않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이런 인상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 건설 노조하고 또 회사가 서로 또 이렇게 짜웅하고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거죠. 이런 의구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건설 노조가 이 돈을 받아주겠다고 하고 노조 가입을 유도하고 회원비 외에 이 별도의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불법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뭐 1인당 한 80만원꼴 이 노조에 이렇게 돈이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뭐 전체로 한 40명이면은 그것만 해도 한 3,200만원. 그리고 앞으로 이 받아야 할 그런 돈을 쭉 보니까 지금 열 몇 분 정도 이분들이나 뭐 전체로 보면 한 1억 원가량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억대에 해당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접수된 사건 이외에도 뭐 다른 곳도 알아보니까 이와 비슷한 그런 사례들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참 막막하기만 하죠. 특히 노조라고 하면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노동자가 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렇게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는 척 하면서 돈은 돈대로 받고 책임 있게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과연 누가 이 노조를 믿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 노조에 대한 이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고 최근 언론에 나온 것처럼 건설 노조 하면은 좀 불법 행위가 자행되는 거, 또 조폭 같은 그런 곳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노조 측에서도 스스로 좀 신뢰를 쌓기 위한 그런 변신이 필요하고 자기 성찰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진정 노동자를 위한 단체를 거듭나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동포분들도 건설 현장에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참 특히 외국 국적 신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일을 하고 돈을 못 받는 상황, 그리고 어떤 노조에 이렇게 좀 가입이 안 하면 안 되는, 또 그렇게 해서 가입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뭔가 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나서기도 쉽지 않고요. 뭐 신분상 그런 제약들이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런 신분적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더 이용을 해서 특히 동포들이 또 일을 하고 돈을 못 받는 거 이렇게 뭐 받아주는 척하면서 이렇게 뭘까요? 좀 기피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설 현장이 좀 더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노동 현장이 되어야 되는데요. 어쨌든 동포분들도 이와 관련돼서 좀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동포 세계에서도 이 건설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동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을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면은 뭐 이런 쪽에 더 함께 고민을 해보고 또 여러분들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또 이렇게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 섹신 대표 편집국장 김용필이었습니다.